주택도시보증공사의 도시재생을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주님 안녕하세요. 또 만났네요. 네, 저희가 도시재생 사업의 사례를 둘러보고 나서 오늘은 도시재생 창업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분이 계시다고 해서 만났습니다. 여기는 어디죠? 여기는 서울 은평구의 서울혁신파크라는 곳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뭔가 혁신적인 일이 생길 것 같기도 한데 네, 그러면 제가 너무 길게 끌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바로 올라가 보시죠. 네, 가시죠. 가시죠. 네, 여러분, 그럼 지금까지 둘러본 언더독스의 조상래 대표님과 함께 창업에 대한 인터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사회혁신 창업가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일을 하고 있는 언더독스에서 전체 교육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을 총괄하고 있는 공동대표 조상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창업팀 코칭 하실 때 네, 창업에서 제일 핵심이 되는 게 비즈니스 모델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코칭하시는지 좀 말씀 한번. 네, 뭐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했을 때 줄여서 BM이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사실은 그 안에 본질적인 게 뭐냐면 결국에는 어떤 회사가 있고 그 회사한테는 고객이 있겠죠. 그럼 그 고객한테 뭔가를 파는 과정에서 그냥 단순히 재화가 오고 가는 것 이상으로 어떤 가치를 주냐에 대한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있고 고객이 있을 때 어떤 재화가 가고 어떤 가치가 가냐에 대한 모델을 BM으로 부르긴 하거든요. 그랬을 때 사실 가장 중요한 점은 그럼 우리 거를 돈 내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가치를 느끼냐 안 느끼냐, 바꿔 말하면 이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제공하고 있냐 아닌가에 대한 부분들, 비즈니스 모델이 비즈니스 자체를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가장 창업가들이 고려해야 되는 건 그 안에서 그 고객들한테 필요한 것들을 내가 계속 파악하고 있는가, 그걸 제공하고 있는가, 그렇게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네. 도시재생 스타트업도 이렇게 육성을 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지역사회의 도시재생 스타트업들을 육성하게 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창업했던 시기에는 수도권에 그런 분들이 훨씬 많았죠. 근데 그러다가 저희가 지역에서도 그런 요청들을 많이 해주시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희가 조금 더 집중하기로 했던 계기는 서울에 있는 창업가들도 진정성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훌륭한데 지역에 있는 창업가들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하게 그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역에 뭔가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려고 하는 창업가들이 많더라고요. 네, 뭐 예를 들어 우리 동네 훨씬 더 갖고 있는 게 많은데 왜 이거밖에 표현이 안 돼 있지? 좀 더 지역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관광 콘텐츠를 뭐 만들어 보고 싶어 라는 분들도 계셨고요. 지역의 아이들도 더 많은 교육을, 다양한 교육을 받고 싶은데 우리 맨날 수도권에 가기 너무 힘들어. 그럼 지역에도 그런 콘텐츠를 만들고 싶어 라는 창업가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창업가들이 많구나. 그럼 우리가 좀 더 집중을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지역은 그런 서비스들이 조금 결핍된 곳들이 많다라고 했을 때 그런 창업가의 한 명이 나타나게 되면은 의외로 그 변화를 보는 게 저희도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창업가들과 함께 하는 게 우리 미션에도 맞고 또 우리 컨텐츠를 필요로도 하시고 그럼 지역에 좀 더 많은 창업가들을 만나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좀 집중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사례 중 하나로 로컬라이즈 군산 프로젝트라는 게 있다고 네, 하던데 맞습니다. 네. 그건 뭔가요? 로컬라이즈 군산 프로젝트는 시작 자체는 언더독스랑 라는 그 회사랑 같이 진행을 하게 됐죠. 그 회사는 사회적 가치를 고민하려는 목적이 있으셨고요. 그러다가 좀 임팩트가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군산이라는 지역을 저희가 같이 선정을 하게 됐죠. 군산 자체가 당시 또 좀 이슈가 되는 지역이었어요. 대기업들이 빠져나가면서. 네, 그래서 군산에 좀 갖고 있는 지역의 문제들을 창업가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이 창업가들이 그것들을 해결하는 솔루션들을 만드는 방식으로 좀 새롭게 지역의 활기를 더 넣어보면 어떨까라는 공동의 고민에서 지금의 프로젝트로 나오게 됐죠. 그러면 이러한 창업하는 스타트업들이 많이 생기고 번영하게 된다면 도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사실 제가 그 부분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틀릴 수도 있는데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은 각각의 규모에 따라서 문제들을 많이 갖고 있겠지만 청년 인구 유출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서울 내에서도 자치구마다 또 그런 고민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특히 이제 지역의 중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고민들이 많으신데 근데 최근에 또 청년들이 창업을 많이 도전하게 되는데 그 청년들이 지역에 유입되는 것에서 분명히
그 숫자가 뭐 미미할 수는 있겠지만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우리 창업팀들이 들어와서 하는 서비스들이 결국에는 지역에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제공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만큼 또 지역의 새로운 서비스가 탄생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럼 이제 또 다른 분들이 또 오는 거죠. 뭐 예를 들어 군산 같은 경우도 지금 23개 팀이 군산에서 같이 하고 있는데 반은 군산이고 반은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또 반 중에 또 반이 군산에 이제 아예 정착을 하셨어요. 주민등록을 다 옮기고 본인들 사업 공간을 만들고 또 여기서 서비스들이 아직은 좀 더 넓혀져야 되지만 군산 시민들을 위해 제공이 되고 그러다가 군산에 저희 창업팀 게스트하우스 놀러 오셨던 분이 여기 재밌네? 라고 해서 아예 또 주민등록을 옮기셔서 이사를 하시고 또 지역에서 또 그 일을 하고 계시는 지역 관리 회사가 있거든요. 그분이 좀 재래시장을 또 멋있게 만들고 있는데 거기 가서 또 일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지역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창업 혹은 도시재생 창업을 꿈꾸는 후배분들에게 한마디를 하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선배님들도 많아서 교육하는 입장에서 가이드를 드린다고 했을 때는 지역에서 창업할 때는 지역에 있는 이해관계자들을 더 많이 신경 써야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게 서울이나 그런 게 차이가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누구랑 더 많이 협력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특히 다른 지역으로 가서 창업을 하실 때는 어쨌든 지역과 잘 융화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나랑 협업할 수 있는 곳들 또 경쟁상 누구인가 그래서 막 피 튀기는 경쟁을 하라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지역에 있는 이해관계자들을 좀 면밀히 분석하고 들어가서 내가 어떻게 사업을 해나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외에 어쨌든 지속 가능성을 만들어야 되는 창업의 본질적인 고민 당연히 하셔야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표님 그러면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 정보를 어디서 파악해야 되는지 정보 취득의 채널이라는 방법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창업 혹은 이제 도시재생 창업을 준비하시면 물론 저희 주택도시보증공사 채널을 많이 보시겠지만 또 그 외에 참고하실 만한 자료나 채널 이런 게 있으면 소개를 해주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물론 저희 영도독스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드리고 있거든요. 지역의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나 명칭은 조금씩 다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창조경제혁신센터들이 보면은 정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정보나 지원 사업이나 아니면 전문가 연계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너무 넓다 보니까 인지를 많이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런 곳의 웹사이트들을 통해서 정보를 많이 얻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지자체 관련 정보들이 되게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공공 영역에서의 어떤 그런 정보들을 많이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스타트업과 관련된 미디어들이 또 몇 개 있어요. 검색해 보시면 금방 나올 텐데 거기 보면은 뭐 지역에 상관없이 뭐 투자라든지 창업의 어떤 트렌드라든지 뭐 아이템이라든지 많이 나와 있어서 그런 것들도 뭐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아마 직접적으로 내가 뭔가 활용할 수 있는 정보들은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그 공공기관에서 주는 정보들 그런 부분을 많이 좀 보셔도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언더독스의 조상래 대표님과 함께 창업 그리고 도시재생 창업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신 대표님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네, 지금까지 저희가 도시재생 창업의 사례 그리고 실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러한 도시재생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금융 상품을 어떻게 활용할지 알아보기 위해 인터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부주택도시금융센터에서 도시재생금융 지원을 심사하고 있는 이준병 주임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금융상품 이용하려면 주인님 찾아가면 되나요? 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은 제가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지역별로 관할 센터들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총 5개 센터에서 지역에 맞게 전화를 해주시면은 상담 진행 가능합니다. 지역 구분이 있군요. 네, 동부, 서부, 중부, 남부 1, 남부 2 이렇게 있다고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그 남부 1이 경상도 지역, 네, 남부 2가 전라도 지역, 그리고 중부가 충청권이라는 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네. 동부랑 서부는 어떻게 구분하는 거죠? 네, 우선 동부 같은 경우에는 서울과 수도권의 동쪽 지역에 있는 것 같다 싶으시면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강원도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다음에 서부 같은 경우에는 서울과 수도권의 서쪽 지역과 이제 인천광역시까지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네. 저희의 주택도시기금 상품 여러 개 중에서 네. 시야주용자 그리고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에 대해서 네.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것들을 이제 진행을 하려면 네, 어떤 네. 프로세스를 거쳐야 되는지 단계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우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사업을 시행하실 것을 먼저 물색을 하신 다음에 저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상담을 이제 받으시고 서류를 준비를 해주신 다음에 서류 접수를 하고 나면은 저희가 이제 심사를 해드리고 있고요. 승인이 완료되면은 약정 체결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요청에 따라서 융자를 이제 실행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사후 관리까지 이런 프로세스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진행을 하려면 네. 은행에서 돈 빌릴 때도 저희가 뭔가를 내듯이 네네.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서류들은 어떤 게 있나요? 네. 기본적으로는 융자 내용에 대한 기금융자 신청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라고 그 사업계획 내용을 이제 담아서 저희가 제출해 주시는 사업계획서가 있고요. 해당 그 지역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 포함되는지를 지자체에서 확인을 해주는 서류인 도시개정융자 대상 확인서라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서식을 싹 받을 수 있는 가 있나요? 네, 저희 그 홈페이지 도시재생 관련 탭에서 그 서식 관련 자료실을 보시면은 이제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들은 저희가 목록을 고객분들께 뭐 메일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연락 주시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거는 이제 신청과 관련된 내용이지만 네. 심사를 하실 때요. 채점의 포인트인데 신청자분들은 좀 잘 네. 모르셔서 소홀하시거나 이런 게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꿀팁 차원. 네. 일단 그 대표적으로는 상환 계획 같은 부분이 이제 사업 계획서 안에 항목으로 있는데, 상환 계획. 이런 부분을 이제 너무 간략하게 쓰셔가지고 저희가 심사할 때 좀 난감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이제 구체적으로 뭐 이자는 이제 한 달에 얼마 정도 나올 거고, 이런 이자는 어떻게 충당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을 자세하게 써주시면 좋고요. 또 나중에 융자 기간이 끝난 후에 전체 상환 금액을 어떤 방식으로 상환을 해주실 건지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은 저희가 심사할 때 좀 더 원활하게 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나름 사실 사업자 입장에서도 책임 있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네. 사업을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 부분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자금 조달 측면에서 신청할 때 고객분들이 좀 신경 쓰면 좋은 부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아무래도 이 사업이 작게는 1, 2억에서 뭐 크게는 뭐 몇십억까지 가다 보니까 전체 융자 금액에서 한 20에서 30% 정도는 이제 자기 자금으로 조달을 해주셔야 하거든요. 내 돈을 먼저. 네, 근데 그 자기 자금 부분도 몇 억씩 되다 보니까 이런 큰 돈을 이제 마련하실 때 그 시기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희가 심사 기간이 신청 접수일부터 약 한 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런 스케줄에 맞춰서 자기 자금의 조달을 이제 해주시면 또 계획을 해주시면은 훨씬 원활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사실 저희가 필요할 때 바로 딱 말하면 되는 게 아니라 네. 어느 정도 소요가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대신에 그거를 주인님이 열심히 해주시면 좀 더 빨리 심사해 주실 수 있는 거죠? 네, 물론입니다. 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금융조달 측면에서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기 위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여 고객분들께서 도시재생 사업을 잘 하실 수 있다면 저희에게는 더 없는 기쁨일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가 비대면 서비스를 통해서 도시재생 금융상품에 대해 설명드리는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쿠키 영상 하나 따려고 하는데 영상. 도시재생으로 사행시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바로 가보겠습니다. 네. 도시에서 시급한 문제들을 우리가 뭔가 해결하게 된다면 재밌는 곳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생활, 삶이 조금 나아지게 되면 오히려 청년들이 뭔가 가서 살고 싶은 도시, 또 재밌는 도시 그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와.